정치적 불확실성에 고환율까지 덮치면서 코스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결국 2,40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코스피의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이제 0.8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울한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가격 매력만큼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올 한 해 우리나라 이 코스피의 PBR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올해 초 코스피 PBR은 12월 선행 기준으로 0.97배에서 0.84배로 떨어지며 1년 사이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2,399선에 올해 마지막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 PBR은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보다 낮으면 주가가 청산 가치를 밑돈다라는 뜻인데요. 현재 PBR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과 유사합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4.64배, 유럽과 일본도 1배가 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된 것이 국내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은 환차손으로 인해 국내 증시에 투자할 요인이 낮아지게 됩니다. 올해 초부터 말까지 이 PBR이 1배를 밑돈다는 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 근거로 나온 분석입니까? 네, 직접 이제 증권가 센터장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코스피 저평가가 심화하면서 저가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거 PBR이 0.85배 수준을 밑돈 이후 1개월에서 3개월 내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이후 코스피 PBR 0.85배 이하에서 투자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120영업일, 즉 6개월 뒤에는 95%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점차 줄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외국인은 우리 증시에서 8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지만 이번 달에는 2조 원대로 이 매도 폭이 줄고 있습니다. 더불어 12월에는 선물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느냐가 우리 시장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 기자,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은 어디로 쏠리고 있습니까? 네, 외국인은 방산, 유틸리티, 조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업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이번 달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 네이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입니다. 이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또 10% 이상 상향 조정된 업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순매수 1위인 SK하이닉스의 경우 내년 분리계 수요 기반 확대와 더불어 HBM3 12단 시장에서도 이 선두 업체의 지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AI 사업과 컨텐츠 중심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아 매수세가 쏠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우리 시장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내년 코스피 예상치 상단은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 네, 가장 높은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제시한 곳은 SK증권으로 이 상단을 3,206선까지 열어뒀습니다. 이 외에도 교보증권, 메리츠증권도 3,000피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와 비교해봐서는 25%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2분기를 저가 매수 시기로 추천을 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주주가치 제고 활동 기대감이 증가하고 또 낮아진 금리 기대감이 일부 업종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지속되는 고환율과 내년 3월 재개되는 공매도 등 수급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우리 증시의 새해 첫 거래일은 오는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